클로우드 코드 사용 방법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로우드 코드라고 하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어플리케이션인데, 어찌됐건, 이 클로우드 코드라고 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의 공식 명칭은 에이전틱 AI입니다. 기존에 이제 클로드나 뭐 챗GPT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이제 웹 환경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것이 AI 서비스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뭐 전부였다면 이 에이전틱 AI는 차이점이 이 AI 자체가 행위의 주체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PC에다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에이전틱 AI죠. 가장 흔하게 영향을 주는 거는 파일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을 변형할 수 있다, 변경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또 수정만 되겠습니까? 아예 파일을 새로 만드는 생성도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클로우드 코드의 어떤 사용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식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요약해가지고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 클로우드 코드를 사용하는 데까지 일단 좀 목표를 두는데 뭐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버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있는데 버전을 어느 정도 이상 쓰셔야 되냐면은 오프스 4.8이 운영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2.1.154 버전 이상이어야 돼요. 현재 뭐 버전이 얼마인지 뭐 요걸 확인해 보려면은 뭐 이제 실행해서 이제 버전을 확인해 보시면 될 텐데 2026년 5월 29일 기준으로 얘가 2.1.156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2026년 6월 8일 기준으로는 더 높은 버전일 거예요. 만약에 혹시 안 그렇다 하시면은 최신 업데이트를 반드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문제는 없을 거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프스 4.8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 클로우드 코드가 작업 모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오토 억셉트 모드를 놓고 쓰세요. 우리가 또 이제 아무리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손가락을 좀 움직여야 좀 편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졸려요. 잠이 오니까. 자, 지금 윈도우 탐색기를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탐색기를 실행을 하셔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러분 탐색기 화면에다가 뭐 이제 폴더를 하나 정하세요. 폴더를 좀 하나 정하시는데 작업 폴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업 폴더를 어디로 할 거냐면은 여기다 하려고 그래요. D 드라이브에다 할 겁니다. D 드라이브에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고 폴더를 만들 건데 하이픈을 걷고 코딩이라고 쓰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D 땡땡 뭐 C에다 하셔도 돼요. 뭐 꼭 D여야 될 필요는 없고 뭐 C나 D나 E나 뭐 아무 데나 하시면 됩니다. 이 바이브 붙여서 코딩 이러시든지 중요한 거는 둘 중 뭘로 하시든지 간에 중간에 공백이 없어야 돼요. 빈칸이 없어지게 없도록 그 폴더명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렇게 위에 있는 요 형태 D 드라이브에 바이브 언더바 코딩 폴더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이런 폴더에 가셔서 윈도우 탐색기 주소창을 클릭하시고 그럼 주소가 나오죠? 거기에서 cmd라고 써보세요. 이렇게 cmd라고 써보세요. 그러면은 이 cmd라고 쓰면은 명령 프롬프트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명령 프롬프트가 실행됐을 때 클로드라고 명령을 입력하시면 클로드 코드가 실행이 돼요. 근데 뭐 여기에다 대고 뭐 만약에 이제 뭐 옵션 같은 걸 궁금하다 그러면은 옵션이 있을 텐데 헬프라고 입력해보면 이제 명령이 뭐가 있는지 이제 주르르 나와요. 뭐 하여튼 기능이 되게 많아. 그죠?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뭐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쓰시는 거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 정해져 있고요. 어쨌든 여기서 지금 뭐 다른 명령 말고 버전만 좀 확인해 볼게요. 자, -v라고 쓰시면 버전이 나옵니다. 오늘 2026년 6월 8일 기준으로 2.1.168이네요, 현재. 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업데이트 할 게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입력해 보시면은, 이렇게. 그러면 얘가 알아서 최신 버전을 뒤져봐요. 이렇게. 클로드 업데이트 이렇게 입력해 보시면은 바로 처리를 합니다. 아니면 이제 윈get 명령이나 npm 명령으로
업데이트를 하셔도 되는데 뭐 그거는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편할 대로 하시면 상관없겠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폴더가 위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클로우드 코드 같은 에이전틱 AI는 자신이 실행된 폴더 밑에 하위 폴더들은 특별한 제약 없이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굉장히 쉽게 쓰기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폴더를 만들어 두고 그 밑에 프로젝트를 생성하시는 게 좋겠다.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클로드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면은 이렇게 이제 클로드 코드가 실행돼서 결과 화면이 화면에 나오게 될 겁니다. 네, 나왔죠? 네, 화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요금제를 뭐 쓰는지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로그인이 안 돼 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런 거는 뭐 알아서 해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데 질문이 왔는데 잠깐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뭐였냐면 폴더 위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클로드 MD랑 클로드 셋업 폴더도 강의에 포함하시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네, 포함이 됩니다. 특히 이 클로드.md라는 파일은 대단히 중요하죠. 저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있습니다. 네, 메모리.md가 있어요. 이 두 놈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얘네들의 내용도 사용 방법을 알고 계셔야 돼요. 저게 역할을 뭘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면, 얘들이 왜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강조가 되는지 자동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컨텍스트 윈도우죠. 컨텍스트 윈도우입니다. 컨텍스트. 여기 보면 1 밀리언 컨텍스트라고 돼 있죠. 네, 여기 실행시켰을 때 하단에 보면 오프스 4.8 1 밀리언 컨텍스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현재 위치라든지 이런 정보가 화면에 안 나온다 나는 그러시면은 명령이 있는데 슬래시 명령을 주시고 여기서 슬래시를 주시면 쓰실 수 있는 명령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그 중에 스테이터스 라인이라는 그러면 저 스테이터스 라인 명령을 입력하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여기에서 네, 여기 이제 뭐 지금 뭘 한다 여기 보면 리드라는 요런 말 나오죠. 그러면 배시 쉘을 이용해 가지고 시스템에 접근해서 읽는 거죠. 그래서 커맨드 라인 설정 같은 거를 요걸로 해주게 되는데 기본 설정만 해주셔도 상관없다. 그래서 요 정도만 나와주면 돼요. 네, 여기 요거 뭐 설정을 실해봤는데 참고로 뭐가 나오냐 디렉토리, 모델명, 컨텍스트 사용량 얼마 있는지 이렇게 나온다. 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뭘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다 필요 없고요. 이 작업 디렉토리랑 모델명이랑 컨텍스트 사용량이랑 요거 세 개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손댈 게 없고 저 정도는 화면에 나오도록 해라. 이렇게 어디에서 작업 중인 작업 디렉토리 어딘지 뭐 이거 그 다음에 이런 형태 그 컨텍스트가 얼마나 있는지 요거 되게 중요해요. 요거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스테이터스 라인 뭐 이거 내가 수정하고 싶다 뭐 예쁜 뭐 아이콘이 나오게 한다든지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뭐 네, 각자 알아서 하세요. 각자. 우리 수업에서 굳이 제가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보시면 모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토 모드 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토 모드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되어 있으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모드가 Shift 탭 키를 눌러보세요. Shift 탭 키를 누르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 뭐가 중요하냐면 플랜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 플랜 모드를 켜놓고 뭔가 할 때는 말 그대로 계획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얘가 코드를 만든다든지 그런 작업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기 때문에 뭔가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들은 그냥 플랜 모드에서 이 모드를 쓰시면 돼요.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오토 모드를 그냥 켜놓으시면 됩니다. 네, 오토 모드라고 해놓으시면 알아서 작동을 해요. 여기서 알아서라는 게 일단은 결국은 어떤 작업이다라는 걸 하겠죠. 이 작업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파일에 대한 읽기 쓰기예요. 입출력이에요. 그러니까 파일에다가 쓰든지 읽든지 뭐 이런 작업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아니면 어떤 그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명령들이 있을 텐데 그걸 실행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게 따져보면 이게 다인데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노멀 모드다라고 가면은 뭐 할 때마다 나한테 물어봐요. 이거 지금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대부분 이제 yes라고 입력을 하겠죠. 뭐 그러라고 하겠죠. 뭐 예를 들면은 한번 지금 당장 이런 거 해볼까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업다운표, 헛다운표도 좀 잘 쓰시면 좋은데 저는 이제 헛다운표로 현재 작업 디렉토리 밑에가 될 텐데 그냥 그런 말은 하지 말고 프론트 엔드 폴더를 생성해줘 뭐 이러면 그럼 얘가 폴더를 만들겠죠. 진짜로 폴더를 생성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make 디렉토리라는 명령을 수행해 가지고 이 폴더를 생성을 하겠죠.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지금 뭘 아무것도 입력을 안 했는데 여기 나오죠. 회색 글씨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안에 리액트 프로젝트 만들어줘. 지가 알아서 나와. 이럴 때는 탭 키를 누르면 저 글씨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엔터 치면 실제로 작동을 하겠죠. 네, 이런 거. 자, 어찌됐건 이런 어떤 뭔가 액션을 취할 때 얘가 나한테 물어볼 수도 있다. 참고하십시오. 플랜 모드라는 게 있는데 요즘은 크게 차이는 없다. 다만 이게 주의사항이 뭔가 작업을 하려는 행위를 자꾸 대단히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갑자기 또 질문이 훅 들어왔는데, 네, 질문이 있습니다. make 디렉토리는 우분투 명령어인데, 즉, 리눅스 같은 데서 쓰는 명령이죠. 자, 보시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배시 쉘 명령이죠. 자, 그러면 제가 잠깐 멈췄다가, 여기 보시면은, make dir 같은 명령이 있느냐, md라는 명령이 있어요. 네. 네, 예를 들면, make dir도 아마 있긴 할 텐데, md,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서 test라고 치잖아요? mkdir, test2, 이렇게. 그러면은, ls, 이제, dir 해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만들어져요. 네. 그리고 저기, 클로드를 실행을 할 때, 얘가 이제 배시 쉘이라는 걸 이용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 프로그램의 윈도우 버전을 우리가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걔가 알아서 윈도우 환경에 맞게 명령어를 변환해 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클로드 코드를 종료시켰는데 자연스럽게 또 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까 하던 거 이어서 가야 되죠. 그럴 때는 클로드를 실행할 때 continue 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대화를 이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c라고 주면 아까 대화 세션을 다시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대화 세션이 처음부터 다시 열리게 돼요. 자, 이렇게. 일단은 폴더 생성하고 이런 부분들, 파일을 만들어 달라 그래도 만들어 주죠. 예를 들면은 test.txt 파일 생성해줘 라고 하시면은 그러면 지금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 있다 보니까 바로 만들어 주겠죠. 제가 명령 프롬프트를 하나 더 띄워서 cd 5 언더바 붙이면 되겠네. 네, dir 가서 보니까 여기 이제 안 만들었니 너? 프론트엔드에다 만들었네. 내가 프론트엔드 폴더 만들라 했더니 또 거기다 만들었어요. 아이고. 네, dir 가서 봤더니 여기 생성이 돼 있네요. 사이즈는 0이네요. 뭘 넣어달라고 하지를 않아가지고. 어쨌든 클로드 코드는 이런 파일 생성 다 해줍니다. 에이전틱 AI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뭔가 진행을 하다가 방금 보신 것처럼 자동 완성할 때는 탭 아니면 컨트롤 C를 누르면 작업이 취소됩니다. 컨트롤 C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다가 ESC를 누르잖아요. 그럼 이전 대화 목록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방금 제가 대화를 몇 개 입력했는데 화살표 위로 가기 눌러도 여기 보면 히스토리 하면서 대화 입력한 게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뭐가 나오죠. 근데 뭔가 실행할 때 누르는 방법이 있고 ESC를 2번 누르잖아요. 연속해서. 그러면 현재 중에 이제 남아있는 기록 중에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 되돌릴 수가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뒤로 되돌리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질문이 있는데 대화를 하다가 클로드 종료 후 새 대화를 하면 기존 대화는 초기화되나요? 하셨는데 초기화는 아니고요.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멈춰 볼게요. 컨트롤 C 눌러서 멈췄어요. 멈췄는데 제가 다시 그냥 클로드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버리면 어때요? 새로 뜨죠. 아까 대화 기록이 없어요. 아까 대화 기록이 없는데 EXIT라는 명령으로 나가볼게요. 이번에는. 근데 클로드 코드를 실행을 할 때 -R 리줌 옵션을 주게 되면은 현재 시스템에 저장된 대화 세션이 몇 개가 있는지 보여줘요. 보니까 2개 있네. 그죠? 3개 있네. 3개. 아까 제가 실수로 물음표 입력했던 거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이런 폴더 만들던 거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원하는 걸 선택해서 들어가면 그 대화를 이어갈 수가 있어요. 네. 기존 대화가 초기화되진 않고 시스템에 저장된 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주요 명령 중 몇 가지가 설명이 된대요. 아주 수업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명령 중에 이제 뭐가 있냐? 요거 방금 이제 resume이라고 하는 요런 부분, 요런 거. 다른 대화 세션 목록을 띄울 수가 있는데, 저 resume를 할 때 방금 보신 것처럼 실행시킬 때 옵션으로 -r 줘가지고 아니면 마이너스 resume 이렇게 하시든가. 그러면 대화 세션 중에 기존 걸 이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대화 세션 중에서 명령이 있는 거죠. resume 하시게 되면은 다른 대화로 옮겨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대화라는 게 있다라고는 했는데 좀 재미가 없잖아요. 이게 뭔 대화인지 이름이 없으니까 리줌 해갖고 봤더니 마지막에 입력했던 명령 하나 나오지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에다 대고 네임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리네임. 그러면 현재 대화 세션에다가 이름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네임 해가지고 리네임 이렇게 해서 현재 대화를 이름을 제가 뭘 하나 써줄게요. 수업용 대화 샘플 이런 식으로 할까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리줌 명령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현재 거라 안 나오는구나. 종료한 다음에 -r 주면은 이때 이제 대화 목록 중에 이렇게 수업용 대화 샘플이라고 잡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좀 나중에 알아먹기가 편하겠죠. 네,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화 히스토리는 몇 개까지 보존되나요 하셨는데 개수 제한은 모르겠습니다. 거의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돼 있어요. 여러분 C 드라이브 어딘 경로가 있는데 거기에 전부 다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가 허용하는 한 아마 저장이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명령이 또 요즘 많이 쓰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모델 명령인데 AI 모델 뭐 쓸 거냐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고성능 모델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다른 걸 쓰고 싶다 모델을 그러면은 이거 선택해 갖고 바꿀 수가 있는데 디폴트가 레코멘디드 해가지고 오프스 4.8로 되어 있죠. 네, 대부분의 복잡한 작업에 유용하다라고 하는데 조금 빠르게 갈 때는 소넷을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이쿠라고 요 놈은 빠르고 조금 성능이 많이 떨어져요. 성능이 오프스에 비하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입사원급. 진짜 단순 무식한 거 작업할 때는 하이쿠를 쓰셔도 되고 그다음 그거보다는 복잡한 거 할 때는 소넷 쓰시면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오프스 4.8을 놓고 씁니다. 네. 작업량이 많은 단순한 코드를 쓰실 때는 소넷으로 변경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요런 내용이 있다라는 점은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또 좀 중요한 기능이 뭐가 있느냐. 여기 보면 현재 대화 이력을 초기화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 이제 클리어라는 명령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저거는 저는 안 써요. 저는 뭐만 쓰냐면 오직 컴팩트만 씁니다. 그러면 대화 이력을 정리한 다음에 컨텍스트를 압축해가지고 핵심만 남겨서 세션을 유지합니다. 근데 클리어 시키나 컴팩트 명령으로 하나 어떻게 보면은 내부적으로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컴팩트가 좀 편했던 것 같습니다. 네, 모델 명령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인 명령이 있는데 클로드.md라는 어떤 지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AI 보고 너 이런 거 저런 거 할 때 이런 거 신경 써. 반대로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마.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지침을 만들 때 이제 그런 클로드.md 파일에다 만들어 넣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생성하도록 초기화시키는 명령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른 질문 또 있네요. 웹 버전 쓰는데 자동 압축하던데 그거랑 컴팩트랑 다를까요? 하셨는데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웹에서도 비슷해요. 웹에는 그런 기능이 없다가 생겨났죠, 최근에. 네, 최근에 생겨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보기엔 이 리와인드 명령입니다. 이 리와인드는 쉽게 말해서 타임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완전히 과거로 되돌아갈 수가 있어요. 상황을 되돌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와인드 명령을 쓰든지 ESC 키를 2번 빠르게 누르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되돌려지는데 두 가지를 되돌릴 수가 있어요. 클로드 코드 가지고 주로 바이브 코딩 하잖아요. 그러면 코드라는 걸 작성을 계속 해나갈 거 아니에요. 내가 코드 작성을 하는데 A라는 거 했다가 B라는 거 했다가 C라는 거 했다가 막 이러고 있는데 rewind 명령 혹은 ESC 두 번 눌러갖고 현재 만약에 D였는데 야 이거 말고 B로 돌아가 라고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C와 D는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대화가 거기만 날아가요. 그래서 대화만 되돌릴 수 있고요. 대화와 코드 다 되돌릴 수가 있어요. 이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중간에 방금처럼 무슨 쉘 명령으로 뭐 파일을 다른 거를 삭제하라 그랬든지 뭐 이동시켰다든지 뭐 이런 거는 안 되고요. 코드 작성한 거에 관해서 그러니까 대화하고 그 다음에 코드 요 두 가지는 언제든지 뒤로 되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어떤 행동들은 못 돌려요. 그건 돌리지 못하지만 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거는 언제 써야 될까? 만약에 AI한테 뭐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놈이 바보짓을 했더라. 내가 원하는 거랑 상관없는 행동을 하더라. 그러면은 야 그거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었잖아 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되돌리세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작업을 지시했어요. A가 잘 됐어. B를 했고 C를 했는데 그리고 D까지 잘 갔어. 근데 뭔가 이상해. 그래서 E가 뭐가 나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냥 되돌리셔야지. 여기에서 F를 굳이 넣어가지고 여기에서 야 E 말고 나는 D가 마음에 들어. 뭐 D로 다시 되돌려줘.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이 내용이 모두 다 섞여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지점에서 되돌려달라 하지 마시고 스스로 리와인드 명령을 통해서 돌아가시는 게 나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클로드.md라고 하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파일인데 이건 대화 세션별로 존재하지만 이 대화 세션이라는 거에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지금 대화 세션이라고 했잖아요. 이 대화 세션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자 여기 지금 현재 작업 폴더가 어디죠? 예, D에 바이브 코딩이죠. 그래서 그 D에 바이브 코딩 폴더로 이렇게 들어가 보잖아요. 이런 대로.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뭔가 코딩 작업을 하고 뭔가 작업을 하죠. 나중에 그럼 어떤 폴더가 생기냐면은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클로드라는 디렉토리가 생겨나 버려요. 그런데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다른 명령에서 cd 점점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한다 이거야. 클로드를 실행을 해. 클로드를 실행을 하는데 이런 변태짓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R 해가지고 왼쪽에서 지금 수업용 대화 샘플이 이미 대화가 진행 중인데 여기에서 그 채널을 대화 세션을 또 열어. 이렇게. 그래 놓고 여기에서 바보같이 뭐 안녕? 뭐 이런 거 막 입력해. 뭐 바보야. 바보짓을 막 해. 그럼 뭘 도와줄까요? 막 이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위로 가기 누르면 뭐가 나오냐는 거예요. 지금 다른 대화 세션인데 안녕이라고 나오죠. 나와버리죠? 두 개가 섞여서 작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작업 디렉토리가 같은 상태에서 클로드를 두 개를 같은 세션으로 띄우든 이렇게 해버리면 대화가 섞여요. 그 다음에 저렇게 하지 않더라도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클로드라고 실행을 했다라고 하시더라도 대화가 섞이지는 않지만 작업이 결국 섞이게 되면서 심각한 문제가 나요. 그래서 클로드 코드에게 이 작업 디렉토리라는 거는 사람으로 치면 E라는 책상 같은 거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일을 한다 이거야. 회사 아니면 뭐 학교 가서 뭐를 하는데 사람이 책상이 있고 거기에 그 책상마다 사람마다 각자의 책상을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책상이 있는데 여기에 두 사람이 같이 앉아가지고 작업을 한다 이렇게 되면요. 문제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작업 디렉토리를 구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이 대화 세션별로 클로드.md가 생성될 수 있는데 이 지침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각 디렉토리, 즉 작업 디렉토리에 하나만 존재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화 세션은 특정 디렉토리 경로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 점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요령인데 제가 프로젝트 만들 때 우리 지금 뭐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이 드라이브에 예를 들어서 여기 바이브 코딩이라고 이 디렉토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밑에다가 내가
뭐 A도 만들고 그 밑에 B도 만들고 C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C 밑에 뭐 프론트, 백엔드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클로드 코드를 실행시킬 때 여기서 실행시키는 거하고 A라는 데서 실행시키는 거랑 B랑 그 다음에 C에서 실행시키는 거, F에서 그 다음에 B에서 실행시키는 거 있잖아요. 여기 백엔드. 클로드 코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별도 세션으로 실행시켜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디렉토리 구조상 제일 위에 있는 바이브 코딩 디렉토리 있죠. 여기가 이게 진짜 팀장님 자리야. 이게 팀장님 자리여가지고 이 팀장님이 밑에 과장들한테 야 뭐해 라고 지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과장이 밑에 대리한테 야 이거 해 저거 해라고 지시하도록 그렇게 멀티 에이전트를 작동시키는 게 가능해요. 대화가 섞이거나 크게 문제가 안 나면서도 그렇게 되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병렬 처리 작업에 대한 뭐 기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수업에서 논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처음에 프로젝트를 만들 때 폴더를 최소한 내가 프로젝트를 뭘 만들 거면 그 위에 폴더가 하나 더 있게 두시는 게 나중에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클로드 코드를 쓰면서 예를 들어서 D 드라이브에 바이브 코딩 밑에 A라는 데서 작업을 하다가 이 디렉토리를 옮긴 거예요. D 드라이브 밑에 A로 옮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동시켜 버리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 경로가 변경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화에다가 입력했던 내용들이 있죠. 그 대화 세션에 AI한테 입력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내용들이 사실상 무력화가 돼요. 그냥 없던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디렉토리 구조가 한번 정해지면은 이거는 이제 안 바꾼다 생각하시면 돼요. 못 바꾼다. 그거 바꾸면 기존의 어떤 몇 개는 잊어버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그거 날아간다고 큰일 안 나요. 이거 날아가서 그렇다고 막 큰일 날 일이냐? 큰일이냐라고 물으면 아니요. 노입니다. 큰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록 관리라는 차원을 생각했을 때 조금 안 좋을 수 있겠죠? 뭐 큰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모델을 써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소넷을 써도 좋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일단 저는 그 하이쿠라고 하는 모델은 아예 써본 적도 없어요. 쓸 생각도 없고 앞으로도 안 쓸 겁니다. 저는 그냥 넉넉하게 토큰을 쓰면서 처음부터 틀리지 않게 완벽한 코드로 출발하게 하는 것에 조금 거기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모델을 쓰고 처음부터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 토큰을 오히려 나중에 덜 써요. 토큰 소모량이라고 하는 것이 토큰이 뭔지는 이제 뭐 대충 다들 아실 것 같으니까 이걸 소모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소모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소모가 진짜 많이 일어나는 건 언제냐면은 특히 바이브 코딩에서 에러 같은 게 났을 때 이걸 수정하는 과정에서 토큰 소모량이 장난이 아니고요. 심지어 수정 자체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웬만하면은 에러가 나지 않도록 코딩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구조를 굉장히 한마디로 말해서 잘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 신경을 진짜 에너지를 정말 많이 쓰셔야 돼요. 이 구조를 처음에 잘 잡도록 바람직한 형태가 되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뭐냐면은 설계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를 잘하면 고생을 훨씬 덜 하게 되고요. 에러 때문에 고생하고 롤백하고 이럴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는 그 좋은 모델을 쓰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토큰 소모량은 비싼 모델을 쓴다라고 해서 많이 소모되냐? 그렇지는 않고요. 같은 모델이라 하더라도 에포트 컨트롤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느냐. 노력 제어라는 부분이 있어요. 노력 제어.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단계별로 있는데 여기 우리 또 클로드 코드 아까 실행시켜 놨었잖아요. 여기에서 그 옵션 중에 에포트라고 여기 가보시면은 이게 지금 뭐가 있냐 보시면 기본적으로 하이로 되어 있네요. 근데 이게 높이면 이제 XI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는 얘기고요. 개인적으로 클로드 코드 쓸 때 보통의 경우 XI 놓고 씁니다. 저는. 그 다음 맥스로 쓰는 게 있는데 요거는 토큰이 이제 더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로우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결과가 빨리 나오고 토큰을 덜 써요. 토큰을 덜 써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 되면서 뭐가 나왔느냐
울트라 코드라고 나왔는데 이거 딱 이펙트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울트라 네, 이거 울트라 코드. 네, 울트라 코드를 선택하시는 순간 진정으로 토큰이 녹습니다. 저거는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네,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워크플로우라는 기능을 써가지고 뭐 대규모 병렬 처리하는 건데 저는 써보고 다 실패했습니다. 저게 잘 작동하는 건 뭔지 모르겠어요. 나 딱 하나. 저기 보안성 검사해달라고 CQ 코딩 코드 리뷰해달라고 할 때는 조금 그때 빼고는 네, 저거를 써서 개발을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하이 정도 놓고 쓰셔도 되는데 설계할 때거나 아니면 오류 수정하거나 이럴 때는 XI 정도를 놓고 쓰시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에포트를 높이면 높일수록 AI의 반응 속도 떨어지고요. 대신에 생각을 더 많이 깊게 하기 때문에 사고 칠 확률은 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 적정선 어딘가에서 답을 찾으시면 되는데 현재는 이제 기본값이 하이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일단 뭐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포트라는 명령은 이제 요런 거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이나믹 워크플로우 코드 리뷰용으로 좋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 네, 예, 토큰이 이제 타죠. 네, 정말 불타오릅니다. 그때 빼고는 어쨌든 리뷰용으로 쓰셔야지 개발용으로는 절대 쓰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어쨌든 노력 제어 부분 기본적으로 하이 이상 쓰십시오. 고급 모델 쓰실 거면 그 다음에 X 하이도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더 이게 이제 복잡한 문제에서 정확도가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코딩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뭐 할 때 좋냐면은 예, 디버깅 할 때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네, 디버깅 할 때 문제 해결할 때 예,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초기에 예를 들면 프로젝트 초기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소위 이른바 CRUD라고 이런 단순 코드들을 만들 때가 있어요. 단순한 거. 이런 거를 만들 때는 사실은 그냥 무지성으로 타자치듯이 개발자들도 막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타자치거든요. 그럴 때는 좀 낮은 모델을 쓰고 뭐 이래도 상관없고 노력 제어할 때도 뭐 조금 뭐 미디움 정도로 내린다고 해도 뭐 그렇게 큰 일은 안 나요. 그러나 디버깅 단계 뭔가 설계에 관련된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XI 쓰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명령 중에 init 명령이 있는데 이 init 명령을 수행하게 되면 작업 디렉토리가 있겠죠? 그 작업 디렉토리가 있을 거고 그 디렉토리와 어떤 거기에 해당되는 대화 세션이 있을 텐데 여기에 매핑되는 클로드.md 파일이 생겨나요. /init 이러면은. 자, 제가 한번 지금 바로 해볼게요. 여기서 /init이라고 해보겠습니다. /init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니까 얘가 이제 여기서 cloud.md 파일을 생성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제가 네, dir 네, 아직 파일이 안 만들어졌나요? 네, 토큰을 뭘 쓰고 있네요. 네, 여기에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뭘 하고 있죠, 지금? 뭐 알아서 만들겠죠. 이제 만들 겁니다. 그러면 뭐 저거 만들려고 그러고 뭐 이제 뭐 어떻게 할 거냐 최소 스타터 여기 탭키 눌러서 그거 만들어 줘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생성을 하겠죠. 네, 생성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저 cloud.md라고 하는 것은 얘는 아까도 설명을 잠깐 말씀만 드렸죠. 이건 지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침이다 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바이브 코딩을 하는 동안 즉 코드를 생성하는 동안 클로드 코드가 코드를 작성하는 동안 그 동안에 이 지침에 근거해서 뭔가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구조가 어떻다, 뭐 아키텍처 어쩌다, 기술 스택은 뭘 쓴다, 코딩 컨벤션 뭐 쓴다, 그런 어떤 룰 같은 거 어떻게 내린다. 그 다음에 지금 답변을 얘가 한국어로 잘하는데 이게 4.78 되니까 오프스 4.78이나 되니까 저러는 거지. 이게 조금 안 좋은 모델 쓰다 보면은 답변이 영어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GitHub 계정에 대한 정보, 저장소 URL이 어떻고 작업 디렉토리는 어디로 한정하고 뭐 기타 등등 자주 쓰는 어떤 그런 명령들, 주의사항들,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주의사항 같은 거 써주신다면 돼요. 주의사항 필요한 거 있으면 거기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방향성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해야 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스택, 아키텍처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여기다 cloud.md에다가 놔두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기쯤에서 다시 클로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얘기를 좀 먼저 할게요. 이 지침 파일이라고 하는 것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요즘 그 유행하는 이른바 하네스예요.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잖아요. 이 지침에 뭐라고 잘 쓰니까 AI의 할루시네이션이 줄고 실수할 가능성이 줄고 그러면서 성능이 좋아지더라 이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 어쨌든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클로드 코드는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느냐예요. 네,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그 얘기를 잠깐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다른 챕터에서 할 말인데 먼저 잠깐 좀 할게요. 이 클로드 코드라고 하는 이 LLM을 쓸 때는요, 이 LLM한테 내가 뭔가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을 하든지 뭐 아니면 뭐 지시를 하든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한 번만 하고 지시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계속 하겠죠. 그러면서 흐름이 쭉 이어지고 우리는 이 흐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화라고 불러요. 이거를 대화라고 부르는데 LLM은 이게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은 여러분의 질문 혹은 지시사항을 한번 첫 번째 A 할 때랑 B 할 때랑 C 할 때랑 다 독립적으로 제각각이에요.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은 이러한 질문과 지시 때문에 컨텍스트에 어떤 데이터가 쌓여요. 이 데이터가 쌓이는데 이 쌓이는 데이터가 처음에 A 질문할 때랑 B 질문할 때랑 C 질문할 때랑 그 내용이 다를 뿐이지 기본적으로 LLM 입장에서 모든 질문과 지시는 매번 새 거예요. 매번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중에 쭉 가가지고 한 뭐 Z쯤 가잖아요. 이 질문은 기존의 질문의 내용에 따라 형성된 컨텍스트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와 그 시점에 어떤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그게 섞인 것 뿐이에요. 그게 섞여 있는 것 뿐이에요. 그 차이예요. 매번 새롭게 작동합니다. 매번. 그래서 대화 세션이 날아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대화 세션 날아갈까봐 막 노심초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혀 그럴 필요 없다. 네, 전혀 그럴 필요 없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클로드 코드는 기본적으로 에이전틱 AI다 보니까 얘가 작동을 할 때는 얘가 뭐 결국은 이제 파일에 대해서 읽던지 뭐 아니면 쓰던지 이런 행동을 제일 많이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읽어온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뭘 결과를 찾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파일이라는 걸 읽을 때는요, 이게 또 따져봐야 되는 게 전체를 항상 다 읽을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읽을까? 이걸 또 좀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전체를 다 읽느냐? 절대 안 그래요. 전체 아니에요. 그건 내가 그러라고 요청을 해야 그렇게 해주고요. 대부분 부분적으로 읽어요. 그러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설치. 뭔가 검색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가 코드를 분석할 때는 이 분석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검색이에요. 그래서 어떤 패턴을 찾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검색어가 되는 이런 것들에 대단히 여러분이 신경 써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야 돼요. 이거 검색어를 얘가 이런 검색 도구를 쓰니까 거기에 쓸만한 검색어를 어디다가 내가 작성하는 프롬프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프롬프트 속에다 잘 녹여 넣어서 얘가 찾아내게 해야 돼요. 그런데 얘가 읽을 때 뭐만 보냐? 이것도 봐요. 파일의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디렉토리 구조랑요. 파일 목록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작동이 이래요. 어떤 파일이 있는지 먼저 뒤져요. 그 파일명을 보고 유추합니다. 추측해요. 추측해가지고 저 안에 이런 내용이 있겠구나. 지금 사용자가 뭐 수정하라고 했는데 그게 거기 있을 거다라고 추측. 다른 말로 예측한 다음에 그 파일 안에서 어떤 패턴을 뒤져요. 네. 항상 이렇게 돼요. 항상. 그러니까 저게 항상 맞아떨어지게 일치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뭘 잘해야 되냐? 파일명 있죠. 파일명. 이거 파일명을 정말 잘 쓰셔야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폴더명 있죠? 폴더 이름 이런 거 정말 관련 있게 잘 쓰셔야 돼요. 이런 거. 그래서 신경 써서 그렇게 되게 해야 돼요. 신경 써서 그리고 이제 파일을 읽든 뭐라든 입출력을 할 때는 결국 이제 쉘 명령 명령 프롬프트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명령들을 이용해서 결국은 읽던지 쓰던지 뭐 편집하던지 네, 이런 내용들이죠. 그 외에 이제 뭐 웹을 접근한다 그러면 보통은 어떤 명령을 쓰냐면은 펄이라고 있어요. 펄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웹에 접근해요. 브라우저를 띄우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클로드 코드가
이게 버전이 올라가면서 어떤 개념이 생겨났냐면 메모리 시스템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AI, 클로드 코드랑 내가 뭔가 대화를 얘랑 계속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AI가 뭔가 이제 판단을 내려가지고 그 판단 중에서 어떤 주의사항이다라고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가 스스로 그것을 문서로 남겨요. 문서로 남기는데 그 문서 이름이 뭐냐? memory.md 파일이에요. 그게. 이 memory.md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웃긴 게 뭐냐면 이 memory.md는요. 단순히 그냥 인덱스예요. 목차야, 목차. 인덱스만 있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실제로 내용이라고 하는 건 어딨냐면은 별도의 MD 파일들로 또 분리돼 가지고 그 안에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안에 관한 내용을 이런 걸 내가 기억해 라고 하면은 이 memory.md에는 보안에 대해서 이런 거 주의하라 그랬다. 그러면 보안.md라고 얘가 만들어.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내가 뭘 주의하라고 했는지 얘가 그 클로드가 기억을 해놓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게 이게 매번 대화 세션 시작될 때마다 자동으로 로드 되거든요. 그러니까 클로드.md랑 쌍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파일 중에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파일이고 그 다음에 얘가 길이가 좀 짧다. 그래서 인덱스밖에 없는 거고 디테일한 내용은 별도 파일로 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이 안에 뭐 또 포함되냐면은 얘가 뭐까지 판단하냐면 나한테 지시를 내리고 있는 저 사용자에 대한 정보 있죠. 이 정보도 파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용자가 실제로 개발을 잘하는 개발자인지 아니면 사무직 직원인지 만약에 내가 나이 같은 거 말해주잖아요. 나이라든지 뭐 이름 같은 거 말해주면은 그거를 따로 떼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파일로 저장해서. 그래서 그게 user role.md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저장이 돼 있고 그걸로 저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오토 메모리 확인하고 싶다 그러시면 메모리 명령이 있어요. 이걸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특별히 손댈 필요는 없다. 그러면 저거만 잘 알고 있으면 이제 뭐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이제 알아서 작동을 하게 되니까 크게 신경 쓸 거는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 같은 거를 매번 입력하는데 이 프롬프트에다 대고 내가 여기다 대는 입력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중복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반복될 수도 있겠죠. 필요에 의해서 같은 말을 또 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 다른 세션에서. 그럴 때 이제 이런 것을 묶음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킬인데, 네, 이게 뭐냐면은 스킬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개의 반복되는 일들을 매크로는 아니지만 매크로처럼 그냥 그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 하는 거 귀찮으니까 스킬화 시켜갖고 인풋시키고 그래서 어떤 그 AI가 작동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일정 수준의 강제성을 부여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스킬들을 모아서 만든 게 이제 플러그인이죠. 그래서 이게 이런 프롬프트를 잘 쓰면 AI는 그때그때 결과가 매번 달라지지만 일관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요게 이제 같은 내용을 똑같이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재사용 가능한 지시사항이다라고 하는 거를 스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킬이라는 걸 설치해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좋아요. 되게 좋은데 이 스킬이라고 하는 거에 여기에 악성 코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시스템을 손상시키는 코드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갖다 쓰시지 마시고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거,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스킬만 설치해서 쓰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스킬을 너무 많이 설치하시면은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이런 플러그인이든 스킬이든 쓰시려면은 공식으로 돼 있는 것만 꼭 필요한 것만 쓰시라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어찌됐건 이 스킬 중에 하나 좀 설치하시면 좋겠다 싶은 스킬 뭐가 있냐? 이런 거 있어요. 스킬을 찾기 위한 스킬이에요. 이거. 좀 이름이 웃긴데 이거는 하나 설치해 놓으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설치해 놓고 이제 물어보면 되거든요. 야, 이제 대화창에다가 저 스킬을 위한 스킬을 설치하신 다음에 지금 우리 프로젝트에 도움되는 스킬이 있을까? 그러면 지가 알아서 검색을 해줘요. 이렇게. 이런 거 있는데 예를 들면 시큐리티 리뷰 이거 좋아요. 이거 설치해 보세요. 뭐 이렇게. 이런 거. 요거는 쓸만해요. 요거 정도. 네. 그리고 이제 플러그인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플러긴스라고 명령 실행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갖다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오픈 저기 그 오피셜한 마켓에서 갖다 쓸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해 보세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오프스 4.8 나오면서 이제 다이나믹 워크플로우랑 아까 뭐 울트라 코드 이런 거 쓰면 대규모 병렬로 뭘 할 수가 있는데, 네, 아까 설명을 드렸죠? 네, 그거는 이제 제한적으로 쓰셔라. 뭐 할 때 좋느냐? 리뷰 같은 거를 빨리 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좋아요. 근데 얼마나 이게 토큰을 녹이냐면은요, 제가 이제 프로 맥스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울트라 코드를 만약에 1시간 정도 돌리잖아요. 1시간에서 1시간 좀 넘어가면은 이 사용량 한도에 딱 걸릴 정도로 그냥 미친 듯이 써버려요. 그래서 그냥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딩 말고 클로드 코드를 무슨 리서치 하는데 쓰고 싶다 그러면, 자료 조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딥 리서치 명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연구 주제가 뭐 있다 그러면 그냥 그거 가지고 뭐 하실 수는 있어요. 네, 이런 게 있는데 대규모 병렬로 뭘 하고 이렇게 해준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정말로 토큰이 녹습니다. 그래서 절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클로드 코드 사용 방법,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기초적 사용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다뤘어요. 근데 이거 잠깐 여기서 제가 뭐 강의 잠깐 해줬다고 여러분이 이게 암기가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이론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실습을 좀 해 보셔야 되겠죠. 네, 바로 이제 실습을 조금이라도 진행을 해 보는 게 좋겠다. 근데 이제 아무거나 막 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래도 좀 뭐 될 만한 걸 좀 하나 해봐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뭐 지금 배운 명령어들을 다시 활용을 하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